첫 번째 뉴스민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민 타임은요,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의 기자들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민에서 경제 노동 분야 맡고 있는 김보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이 대구 행복페이에 관한 소식인 것 같네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대구 행복페이 관련 소식이기도 하면서 대구로페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대구시가 지난 2월 달에 대구 행복페이는 발행을 중단하고 대구로페이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이 대구 행복페이는 기존의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이 되던 지역화폐죠. 대구로페이 같은 경우는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내에서만 유통이 되는 모바일페이입니다. 이 대구로페이의 충전 및 결제는 올해 7월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대구 행복페이를 없애고 대구로페이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 그 시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고 이 대구시에서 이 공지할 때마다 행복페이 충전할 때가 왔다라는 공지가 있을 때마다 막 전 카톡방이 불이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아주 많은 시민들이 좋은 호응을 했고 알차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된다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이게 지난 1월 설 충전이 마지막 충전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남은 잔액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행복페이가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국회에서도 이 지역화폐에 지원하던 국비 삭감을 두고 국회 안에서 이슈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발행액이 줄거나 아예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다가 작년 하반기 이제 예산 마련 과정에서 국회에서 간신히 매우 규모가 줄어든 예산이 통과가 됐죠. 그 대구시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 대비해 28.1%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28% 감액이 아니라 28% 수준으로. 그렇죠. 전년 엄청나게 대비 깎아버렸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비화 시비 상황을 두고 이 지역화폐가 유지가 되더라도 뭐 할인율이 매우 줄어들거나 발행 규모가 축소되는 게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런 여러 추측이 나오던 상황에서 2월 달에 대구시가 이제 갑자기 대구로페이로 전환 발행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그럼 대구로페이하고 대구행복페이하고 뭐가 다른 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사용처인데요. 네. 기존의 행복페이는 가맹점들이 좀 다양한 업종이었죠.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카페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대구로 같은 경우는 이 대구로 모바일 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현재로선 음식 배달 그리고 택시 호출, 식당 예약, 전통시장 분야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을 대구시가 향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정도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니까 다시 한번 그 대구로페이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현재까지는 음식 배달, 택시 호출, 그리고 이제 식당 예약. 식당 예약. 미리 예약을 하고 이제 앱을 통해 결제를 하고 찾아가셔서 그쵸, 음식을 드시는 거죠. 전통시장 배달도 일부 지금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배달. 뭔가 이제 느낌상 원래 이제 이 대구 행복페이나 이런 지역 화폐들의 개념이 뭐 이제 복지 정책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워낙 경기 침체가 심하고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니까 조금이라도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의 재정과 지역의 재정을 다 더불어서 이렇게 도입을 했고 나름대로 사람들의 소비 이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좀 이제 해동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이게 어떻게 된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막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그쵸. 국가나 지방자치제 단체의 재정을 풀어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게 이게 좀 엇박자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대폭 이런 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게 이런 제도들이 또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안 한다고 하면 또 굉장히 아쉽잖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기자님께 말씀드릴 때는 용처만 달라졌다기보다는 대폭 뭔가 금액, 뭐 혜택 이런 것들도 확 줄어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차이도 있을까요 혹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랑 시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대구로페이로 단순히 전환 발행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라든지 할인율이 이전보다 적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제가 또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네. 접근성인데요. 네. 이 대구로페이의 충전이랑 결제는 그 대구로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구로를 사용하지 않던 혹은 뭐 네. 사용하지 못하시던 고령층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더 사용하시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 행복페이는 고령층 사용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대구로 이제 배달앱 기능 중심인 지금의 대구로 앱은 고령층 사용률이 낮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대구로는 전체 가입자 중에 60대 이상 고령층이 6.6%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행복페이는 2020년 6월부터 9월 사이 판매 건수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이 27.5%입니다. 상당하네요. 네, 이것만 봐도 이제 대구로페이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고령층의 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안착이 되려면 대구로페이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도 올라가고 연령층도 좀 더 다양화되고 그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용처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그 60대 이상 뭐 이런 고령층에서 사용할 만한 용처인가라는 의심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음식 배달 중심이다 보니 아직은. 그렇죠. 60대 이상이 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빈도가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비약적으로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구시가 이걸 향후 미용실이나 문화체육시설, 뭐 공연 등을 추가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업종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는 저도 약간 의문입니다. 네, 그래요. 대구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구로라는 어플. 저는 그냥 이거 음식 배달 어플 이제 배민의 어떤 독과점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워낙 뭐 배달 팁이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가 뭐 착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도 있던데 다른 지에서 보니까 착한 어플을 뭐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배달 어플을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비단 뭐 배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대구로에서 한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택시 기능도 올해 초에 추가가 됐고 이 전통시장 배달 기능도 지금은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에 이제 관내 택시 중에 45% 이상이 가입을 한다거나 엄청 많이 가입했네요. 네, 반응이 좋죠. 그러니까 택시가 가입을 한 걸 넘어서 이제 소비자의 이용률도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계속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대구시한테 들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상의 어떤 서비스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 기존의 대구로라는 어플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층까지 더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대구시에게도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대구시에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역점 사업으로서 정말 그 성공할 것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시민들이 다른 이미 독과점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택시 그거 쓰지 않고 굳이 대구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 이익이 뭐가 있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애향심 가지고만 이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출시된 지 어플이 꽤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에게 대구만에 뭔가가 있대라는 그 스페셜리티 빼고는 뭔가 그 어플을 이용했을 때 파격적인 할인 효과라든지 뭔가 뭐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 대단히 많다든가 이익이 있다라는 그런 품평은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구로를 이용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신기하네 이런 생각만 해봤지 막상 사람들 뭐 이렇게 리뷰라든지 이런 것에서 와 이거 쓰니까 배민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평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대구로만의 문제라기보단 공공앱 전반의 문제이긴 한데요. 약간 뭐 특히 젊은층 사이에선 좀 트렌디하지 않다. 혹은 뭐 고령층은 애초에 배달앱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죠.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한계들은 있는데 저는 이제 대구로를 잘 쓰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잘 쓰는 이유는 뭐 애향심보다는 이게 소상공인 혹은 이제 택시 기사님들에게 수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이 대구로를 이용을 하면 소상공인 배달을 시키든 혹은 택시를 이용을 하든 되게 이 어플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쓰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전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만 생각을 이기적으로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지역에서 이런 어플이 개발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쵸. 독과점의 폐해는 소비자도 받지만 일반 소상공인들도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시는데 그걸 획기적으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구나. 역시 그 폭넓게 사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여러분 제가 반성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기자님 끝으로 이 사건 이제 취재하시게 되면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어떤 계기로 이 소식이 좀 뭐라 그럴까요? 주목을 하시게 된지 취재를 한번 해봐야겠다. 계기가 어떻게 혹시 되세요? 대구로페이를 취재하게 된 건 네. 그 대구시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요? 네. 기자분들 모셨구나 대구시에서. 네, 그 기자 설명회를 간 게 제가 2월 8일인데 기자 설명회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행복페이 재개 소식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이제 막상 가보니 행복페이를 없애고 이제 대구로페이를 새로 전환 발행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또 같이 이제 기자 설명회 갔던 기자들 다 약간 좀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대구로페이로 전환을 해서 발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제 뭐 알겠는데 그럼 고령층 혹은 이제 기존의 대구로 어플을 사용하지 않던 이제 세대 혹은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까지 대구시도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진 않더라고요. 설명회를 하지만은 설명회를 하지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취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기자분들이 거기 많이 계셨을 테니까 그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질의응답도 받던가요? 대구시에서? 네, 질의응답도 나왔습니다. 그럼 기자분들이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셨겠네요. 이게 뭐 이렇게 전환하면 할인율이 어떻게 되냐, 뭐 혹은 제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던 그런 꼭지들을. 근데 말씀하신 대로면 아마 대구시에서 대부분 뭐 현재 일단 뭐 논의 중이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만 이야기를 했구나. 근데 또 뭐 추가로 그날 들었던 답변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히 이제 옮겨드리면 전체적인 쇼핑 트렌드가 모바일로 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 최근 노인층도 카카오 앱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앱을 고령자 친화형 UI로 이제 뭐 고려해서 발행을 하겠다. 뭐 이 정도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100% 공감은 안 되지만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또 세대 간 차이를 뭐라 그럴까 포용하지 못하는 이게 어쨌든 전체 시민에게 다 이익이 고루 나눠져야 되는 정책이라서 그런 부분이 글쎄요. 카카오 어플 사용하시죠. 물론 사용하시는데 그거하고 또 요 대구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다르죠. 대구시에서 약간 이제 중요한 역정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또 국가 재정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얼마나 이걸 의욕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할까 뭐 이런 약간의 의심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대구 시민들이 참 알차게 잘 활용했던 대구 행복페이가 새로운 제도로 변모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김보현 기자님께서 이때까지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